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 계속해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가 후보자께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T 띄워져 있거든요. 예, 요거 아직도 다 미동이 유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교육부의 학술지 논문 등재 현황 일체 뭐 이런 거는 부존재한다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학금 지급 내역 이것도 네, 존재하지 부존재다.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자녀 학폭위 심의 등 관련 자료 일체도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데 왜 미동의를 하셨습니까? 아, 저는 그냥 네, 없습니다. 학폭 관련된 거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답변을 누가 대신 작성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오해를 발생하게 돼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저는 뭐 자녀 학폭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없다 이렇게 명기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쟁점이 된 게 두 개입니다. 오전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서 하나는 5년치 법카 사용 내역. 네, 그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답변 드리면요. 5년치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제가 총액이 310만 원이고 아, 총 쓰신 내용이? 네, 5년 동안 네. 그 제가 이제 보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이나 그런 직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기자라도 그 얼마간 쓸 수 있는 법인카드 내역이 있는데 5년간 310만 원이고 월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무팀에 제가 사용 내역을 요청하니까 임원이나 보직국장의 업무 추진비는 나간 적이 있지만 평기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요것과 관련하여 황정아 위원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보좌관 와 계십니까? 황정아 의원실 없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좀 이따 위원장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요거 황정아 의원실에 전달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총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네, 예, 그거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뷰 사전 질문지, 예, 그것과 관련하여서도 뭐 어차피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 담당 부서 제작본부와 보도본부 간략하게 상의를 했는데요. 그 이게 이제 저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네. 질문도 바꾸고 구성안도 바꾸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작의 자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과정을 전부 다 제출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작본부 실무진도 그런 의견이고 보도본부의 실무진도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 최종 원고 외에는 그 과정을 제출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박민규 의원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은 KBS 종사자가 대부분 파우치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박장범 후보자가 앵커로서 파우치라고 질문을 한 건지,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박민규 의원님께서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지고 가시겠다고 하면 그것 또한 국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불확실하게 답변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범칙금 내역 이런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동이라고 해놓으니까 오해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 및 체납 내역은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다시 읽어보시고 분명하게 해서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그 전체적인 그 뭐 구성도 물론 뭐 그 KBS의 어떤 영업 비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해당 표현이 원래 초안에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 그냥 캡처 한 장만이라도 지금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요청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네. 그 부분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는 필요 없고. 네, 위원장님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최종적인 질문이 확정된다 그 자체가 이렇게 공개가 될 경우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도 제작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이 공개가 되지 않을 거를 상정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제작진들이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대담 진행자였던 제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전에 제작진들끼리 활발하게 오고 갔던 의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게 제작 그러면 자율성 지키는 것 네네 같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걸 디올백으로 부르느냐 파우치로 부르느냐에 관한 토론은 있었습니까? 지금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토론은 있었습니까? 크게 토론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1분 드리세요.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요. 지금 확인하려는 것이 바로 그 제작 자율성, 일선 제작진들이 어떻게 원고를 썼는데 실제로 방송이 어떻게 나갔다. 이걸 비교해야 자율성이 침해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앵커의 권한으로서 본인의 책임으로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PD든 작가든 내부 제작진의 입장은 이거였고 실제로 방송이 나가는 것은 저거였다면 이것과 저것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전제 하에서 바뀐 이유 또는 필요성, 권한관계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이거 다 덮어놓고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위원장님, 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제가 제작 실무자였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노정면 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판단 못하실 후보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도 못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 의사진행 발언 드리시죠. 지금 박장범 후보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참고인과 증인이 채택이 되는 거 와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소명하고 그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점을 좀 주지시켜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참고인을 좀 채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도 간사랑 제가 네. 협의를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간사님 말씀 들으셨을 것 같고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생각한 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예민입니다. 후보 아까 오전에요. 네. 의원님들 질의 중에 디올백 관련 청탁 금지법 위반 상황에 대해서 검찰과 관련 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죠? 네. 관련 기관이 어디입니까? 권익위원회에서도 1차적 판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실 때. 저에 대한 네. 질문이요. 질문에는 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에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대답을 검찰과 관련 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 후로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팩트는 뭡니까?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팩트가 아니에요. 네, 정확한 네. 팩트가 뭐죠? 네, 맞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안 되죠. 팩트를 말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후보 파우치 조만한 백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팩트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청문회 하시면서 팩트 아니면 그 말이 혹시 거짓말이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일단 사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 여부는 한번 제가 보도록 하죠. 저는 그렇다면은 사실 위증으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낙하산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장범 후보에 대해서요. 저는 오늘 어떤 식으로 질의를 준비를 했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냐면 국민 면접을 진행한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금 내고 수신료 내는 국민들은 면접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경영 능력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했다가 하도 오전에 파우치 관련해서 팩트라고 우기셔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싶지만 파우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지금 오전에 야당의 공격 잘 막아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민이 바보 같진 않아요. 물타기 아니면 말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리고요. 대통령 배우자가 디올백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우치냐 백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면에서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 디올백 색깔이 다릅니다. 꺼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는 대통령 대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언론이 가져가야 할 보도 준칙을 어겼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발언하면서 스스로는 아첨꾼으로 전락을 했고 KBS는 박민 사장이 안 그래도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을 1대1로 대담한 방송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봤더니 98년 이후 기록만 보면 호칭을 빼고 언급을 할게요. 김종진, 손석희, 송현정 그리고 바로 박장범 후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4명밖에 없어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번의 대담은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고 심지어 도를 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현직 대통령과의 그 1대1 대담 순간을 그 현 정권에 대한 아첨으로 그다음에 정권의 심기 지키기로 혹은 눈도장 찍기로 활용한 사람은 후보가 유일했어요. 그에 대한 보은 인사로 지금 소위 말하는 한간에서 말하는 건의라인 타시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꽂히는 거는 부부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능력하고 상관없이 공천받는 요즘 공천 개입으로 논란이 있는 현 정권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 KBS 보도준칙 어긴 걸로 후보 개인이 얻어낸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적인 성공은 축하를 드리지만 KBS 구성원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가짜 뉴스를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중심이 돼버렸어요. 파우치, 조그마한 백, 이 단어 선택은 용산의 가이드라인인가요? 본인의 의도인가요? 뭐 용산의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고요. 본인의 제작자가 의도인가요? 자율적으로 선택한 본인의 경우입니다. 의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의 의도군요. 후보는 파우치라는 표현으로 엄연한 국정농단의 의혹 하나를 희화하고 희석해 버렸습니다. 이후에 여러 카톡방에서 재생산이 되면서 파우치라는 말이 겨우 파우치라던데 우리 여사님한테 너무 가혹하네라는 카톡이 떠돌게 됐어요. 본인이 선택을 하신 그 단어의 파장이 현존하는 실제 권력의 명품백, 수수를 물타기 하는 프레임 전환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그렇게 비판하신 답변서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비판하신 가짜 뉴스 생산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파우치냐 백이냐 이거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후보자가 생산한 가짜 뉴스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팩트라고 교묘하게 지금 위장하는 후보를 명백하게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라도 파우치라는 단어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슬라이드요. 9시 뉴스에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은 모두 파우치라고 표현한다라고 해명하셨죠. 모두란 표현은 잘못됐고요. 파우치와 백 둘 다 외신에서는 사용한다가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받은 게 없어집니까? 심지어 그리고 이 해명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거 좀 이따 시간 되면 짚을게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데 자 지금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파우치예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리고 이건 전에 사용하던 파우치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우치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끔 느껴지는 그런 단어예요.
자, 조금 느낌이 다른 예제이긴 하지만 내 카메라는 흑백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옛날 골동품 가게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카메라로 느껴지잖아요. 컬러 카메라가 아니라 흑백 카메라. 이렇게 느껴지지만 슬라이드를 넘기셨을 때 라이카라는 브랜드가 앞에 붙잖아요. 그러면 라이카 흑백 카메라 혹은 라이카 모노크롬 되면은 브랜드 함께 나오면은 흑백 카메라라도 1,500만 원이 넘는 고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흑백 카메라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려는 표현이에요. 자, 후보가 파우치라고 애써 순화한 그 아까 전에 또 보셨던 상품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파우치가 아니라 라이카처럼 디올 파우치죠. 라이카 흑백 카메라처럼 매우 고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의 핵심은 권력을 가진 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상황,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파우치라고 했을 때 그 실물을 본 적이 없는 저희 후보 지금 실물 오늘 보셨죠 이제? 실물을 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에이 별거 아니잖아라는 식으로 물타기 시도한 매우 악한 의도가 있는 부부 대통령 심기 보호하는 데 앞장선 발언이었어요. 후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팩트를 언급하려면 고유 명칭인 레이디 디올 체인 파우치 혹은 줄여서 디올 파우치 아니면 특정 브랜드 언급이 어려우면은 명품백 아니면 진짜 파우치를 쓰고 싶으셨다.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파우치라고 했어야 맞는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서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물었어야 됐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300만 원 넘는 디올 파우치 혹은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거마저 이렇게 놓고 갔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입장이 무엇이냐? 또는 왜 그 영상이 방영되려고 했을 때 방심이 통해서 제재하려고 했었냐? 그런 질문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KBS 구성원들은 후보를 KBS 사장으로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공영방송 KBS 사장이라는 중앙 자리에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에게 물어볼 때 디올 파우치 또는 명품백이라고 했어야 맞다라고 정정하시겠습니까? 파우치라는 이름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제조사에서 만든 지금까지 이름이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페이지요. 파우치와 명품백이 뭐 동의어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허위 보도라고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대표님 말씀을 하시네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만한 백이라고 김 여사를 감싸준 보은 인사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박장범 후보를 따라다닐 거고요. 국민은 영원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하기를 바랬는데 매를 버시네요. 사장으로서 자격 없고요. 이따가 시간 되면 그 파우치에 대한 답변한 것도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지에서 아예 명품백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오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근데 대놓고 거짓말이 딱 드러난다기보다 아주 교묘하게 단어 예,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 청문회 박장범 후보를 보니까 그냥 하나예요. 파우치는 팩트다. 그거 하나 외에는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는데 참 뻔뻔하다. 국민을 바보로 하냐. 국민들은 그날 대담의 맥락을 다 알아요. 의도가 뭔지. 근데 혼자 파우치는 팩트라는 걸 것 하나 갖고 버티고 있어요. 만약에 지난번에 이진숙 청문회하고 여론조사하는데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박장범 후보 더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국민들이 그거 맥락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30년 동안 그런 수준으로 맥락도 모르고 기자 생활을 했어요. 지난번에 10월 25일 날 국정감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 술친구 박민 사장이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하는 박장범 앵커에게 밀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박민 사장님 앉아 계실 때.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 박장범 앵커 때문에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됐다. 제가 보기에 박장범 후보는 KBS를 수십 년 후퇴시키고 KBS의 가치를 수천억, 수조 원 훼손시켰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뻔뻔하네요. 그리고 박장범 후보는 이번만 정권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최순실에 충성하다가 윤석열 김건희 환승 충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2016년에 사회 2부장 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TF 팀장 했죠. 몰라요? 팀장은 따로 있었고요. 그 아까 어느 의원 질의에 최순실 보도 막았냐 그랬더니 징계를 안 받아갖고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그 답변 유효합니까?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도요. 제가 KBS 제작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침해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았을 다시 거다라고 물어볼게요. 말씀했습니다. 그날 데스크로서 그때 공정하고 문제되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원이 접근이 안 되면 문자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은 연락했다고 공정하게 남겨라. 데스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최순실 게이트 때. 그때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공정하게 안 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PPT 좀 띄워주세요. 2016년 9월 27일부터 한겨레가 최순실 정유라 이화여대 제작 과정의 특혜를 보도하고 이후 언론들이 계속 보도했어요. 그리고 10월 14일 날 한 보름 지났어요. KBS가 처음으로 이 보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사회 2부장인 박장범이 사건 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외부에 있었는데 기사 승인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보면 부장이 나에게 전화 와서 기사 사인 넣지 말라 했다. 부장이 말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기사 요건이 안 된다고 했다. 나중에 수정해 보겠다고 하니 부장이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리고 박장범 부장이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일 뿐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했죠. 늘 데스크와 부장 간에 오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근데 아무튼 좀 더 확인하고 사인을 내겠단 말입니다. 네, 중요한 건 기사가 안 나갔어요. 다음 볼게요. 2016년 12월 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장이었던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해경 수사와 관련해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실명 폭로를 확보하고 기사를 작성해 SNS를 통해 팀장에게 별도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박장범 부장이 오늘 뉴스 아이템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 결국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그리고 그 후에 김영한 비망록 있죠. 돌아가신 분. KBS 이 담당 기자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을 3일간 선택해서 비망록 사본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박장범 부장이 또 막았어요. 김영한의 주장이고 우병우는 아니라고 하는데 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못 나간 건 사실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 김영환 비망록이 9시 뉴스에 나갔고요. 이거 이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 시킨 겁니다. 계속 더 얘기하세요. 실제로 많이 나갔습니다. 예. 그 내일도 증인도 오니까 제가 다 확인해 드릴게요. 참고인 증인 오니까 네. 책임지세요.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박장범 부장은 자기가 취재를 막아놓고 책임을 취재 기자한테 또 미룬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장범 부장이 나는 그래도 국장단이 그렇게 얘기한다며 국장단 결정이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경위서에는 기자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기자가 낙종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데스크로서 부하 기자한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KBS의 그 많은 기자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확인해 줄게요. 그리고 태블릿 PC 조작 음모론. 아직도 태블릿 PC가 조작 음모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식의 얘기를 계속 했어요.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회 2부장이 태블릿 PC 진위 관련 취재를 지시했다. 이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취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해야죠. 취재 기자가 검찰로부터 태블릿 PC를 최순실 것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을 단독 취재해 리포트를 제작하자 했는데 방송을 취소함. 박정범 부장은 태블릿 PC 진위 관련 취재 지시를 했다. 황당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확신을 갖고 했는데 계속 취재 지시를 하면서 더 확인하라 그러면서 보도를 못하게 했어요.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분이 태블릿 PC 음모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태블릿 PC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재하라고 그래서 지시한 태블릿 겁니다. PC 보도를 거의 못해서 그러니까 취재 방해란 거예요. 데스크가 기자가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사례 볼게요. 박장범 사회부장 최순실 검찰 고발 보고했더니 고소 고발 공화국 기획 취재 지시.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런 걸 기획 취재를 시켰어요. 그때 속보성으로 계속 리포트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더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 정도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보면 박장범 후보는 이번뿐이 아니에요. 그때도 정권에 충성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지금 똑같은 일을 또 한 거예요. 대담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때 어느 정권에 충성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정권이 어디였어요? 몰라요? 그때 정권이 어디였어요? 사회부장 할 때, 사회 2부장 할 때? 그 박근혜 정권에 충성한 적 없고요. 그렇게 그 보이잖아요. 팩트를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공방이 오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재를 해라. 예, 됐습니다. 내일 더 확인할게요. 그리고 제가 박장범 후보를 보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전혀 자질이 안 돼요. 기자로서의 능력 전혀 없어요. 3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두 번째, 경영자로서 자격 없어요. 세 번째, 리더십 전혀 없어요. 산무예요, 산무. 완전 부적격자예요. 첫째, 기자 생활 30년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기자상 탄 거 있냐고. 자료를 못 줘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한국기자협회 기자상이나 하다못해 이달의 기자상이나 방송기자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상 탄 거는 우수 프로그램 평가상, 사내상, 저축의 날 유공상, KBS 발언 언론상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저는 이 기자 생활 30년 했는데 이달의 기자상 한 번 못 탔다는 거는 기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간 기자 앵커하면서 경영 파트 일은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경영계획서 분석을 해보니까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말도 바꾸고 무슨 모바일로 무슨 수신료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해서 기사가 났더니 또 다 말을 바꾸고 경영을 할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KBS를 이끌 리더십.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방송이고 가장 큰 언론사예요. 4,5천 명이 되는. 여기 500명이 되는 기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기수별로. 그리고 아까 최순실 관련된 거 읽어줄게. 32기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부장이었던 박 후보 행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언론들이 최순실의 실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박 후보자는 관련 기사들을 애써 외면하고 모든 사안을 논란 공방으로 축소하는 데 몰두했다. 당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비호하고 은폐하는데 박 후보자가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랬던 박장범이 KBS의 사장이라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성명에 여기 명확히 써놨어요. 이 기자들 여기 다 자기 기명 넣어서 여기다 냈어요. 이 내용을 내일 오라 그래 다 확인시켜 드릴까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뻔뻔하고 기자들이 이 많은 기자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기자 출신을 30년 했는데 그 KBS의 기자들이 거의 모든 기자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후보는. 예, 이유. 네, 알겠습니다. 네, 박민규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박정원 의원한테 그 앞자리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방금 김혜경 여사 관련돼서 법인카드 많이 쓴 거 알고 계시죠 했는데 제가 아는 팩트는 이번에 기소돼서 유죄 판결 났지만 10만 4천 원 그것만 지금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검찰 통해 확인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김혜경 여사가 10만 4천 원 쓴 게 많이 쓴 거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10만 4천 원.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어목한 그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이건 저기 수사한 지금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니 저기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혜경 씨와 관련하여서는 3호와 관련하여서는 지금 검찰이 공식적으로 기소한 건 10만 8천 원이고 본인 식대를 냈기 때문에 7만 8천 원으로 기소 당한 사건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150만 원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아니 그거는 본인 질의 시간에 할 내용인 거. 아니 그거는 사실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에게 주시면 예 그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 간사께서 후보자 답변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하여서 지금 제가 우리 보좌진을 다 동원해서 추가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한 다음에 만약 김영 간사님의 지적이 오르면 아니 김영 간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요. 제가 지금 사실을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없나요? 네? 이건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보자 네네. 아까 그러니까 요지는 여당이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요 다음에 야당이 줄기차게 사과하라고 하고 있다. 요게 요런 질의를 했다고 하셨죠. 네, 제 기억으로는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질문한 걸로 알고 있고 야당 요구의 핵심은 대통령의 사과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사과를 하나 안 하냐가 이제 관심된 사안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셨다. 지금도 주장하시는 거죠? 네, 제 기억으로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스크립터에 없습니다. 방송 보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잠깐만요. 저기 지금 김영 간사는 이걸 일부러 삭제했다. 예, 이런 주장인데 잠깐만요. 네, 네. 저는 이 스크립터 지금 계속 저분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단장님 박영춘 단장님 네, 요 스크립터 확인하시고 이거 방송분 스크립터인데 없어요. 예, KBS 자체적으로 금방 확인되겠죠? 예, 확인하시고 후보자에게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네. 네,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저희도 확인했어요. 일단 김영 간사가 확인하고 제가 다시 재차 확인시킨 거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제가 아들의 위장 전입, 범칙금을 안 내서 압류가 여러 번이나 되고 또 부모 공제를 불법적으로 받았고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위반하고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쭉 알려졌을 때 이게 공영방송 사장 자격이 있나? 거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 해명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네. 한꺼번에 쫙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해명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네. 네, 네. 그 지금 단장님 왜 지시하셨습니까? 확인하라고? 예, 제가 대통령이 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왜 나온 경위를 파악해서 저한테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돌리실 거 없고 핵심은 야당이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하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는 요지의 질문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KBS에서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하시고 다시 얘기하신 단장님 확인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이게 어렵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영상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저는 이제 야당의 사과 요구를 물어보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있어요, 다시 없어요? 네,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김현 의원께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백하고 가방하고도 차이가 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거짓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녹화가 됐고 그 다음에 녹화하고 2월 4일날 녹화를 하고 2월 7일날 방영이 됐어요. 그럼 그 3일 동안 편집이 이루어졌는데 그 편집을 누가 했느냐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사자가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삭제가 됐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사과를 안 했고 재발 방지, 그러니까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 있냐? 이걸 요구했고 대통령 사과를 안 했고 재발 방지 약속하는 수준으로 같은 답변을 했다라고 했는데 재발 방지 관련해서도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박절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고 재발 방지라기보다는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셨어요라는 말로 국면을 전환시켜요. 박장범 당시 앵커가. 그래서 사과하지 않은 대통령을 사과한 것처럼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준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일단 지금 정확하게 후보자의 워딩이 뭐였냐면요. 여당 질문 바로 다음에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 있냐? 이걸 요구했고 대통령은 사과 안 했고 재발 방지 약속하는 수준에서 같은 답변을 했다. 이거 다 없죠? 네, 지금 확인해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아니, 제 기억 속에는 아무튼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그 방송된 사실이 없고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답변도 없어요. 사실은- 대통령은 사과 안 했고 재발 방지 약속하는 네. 수준에서 같은 답변했다. 대통령이 재발 방지 약속하는 수준에서의 같은 답변이 없어요. 그 뒤에. 네, 위원장님, 제가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말씀은 안 했고요. 대통령이 사과 사과를 안 안 했고. 하고, 네. 예.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일은 왜 벌어지나요? 김영 간사님 시간 더 드릴까요? 아니 1분 더 드리세요. 왜 2분 드렸는데 1분 쓰시고 1분 더 드리세요. 이 오늘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얘기도 그럼 이것도 그냥 가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일에 매진하기보다 일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기보다는 눈치 보기와 줄서기에 애쓰는 이상한 문화가 스며들어 있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첫 단추는 조직원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팩트 체크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팩트를 왜곡하고 유불리한 것에 따라서 왜곡시키는 사장은 사실은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그 대담의 이 프로가 그 당시에 대단히 총선에 영향을 미쳤던 정치행위였습니다. 그 정치행위를 덕분에 지금 사장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 잘하십시오. 그냥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딱 떨어지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답변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양당 간사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서 두 분 위원께서 궁금한 점이 이 사안과 관련하여 있다고 하니 두 분께 5분씩 일단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 간사님과 노정면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간사님? 네, 김영 간사님 5분 드리세요. 그 박장범 후보가 사실은 이게 파우치 때문에 만 부각이 되는데 그날 상당 부분이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그 앞서 얘기했던 영광이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잠시 앉아봤는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 그 무거움을 느낀다, 뭐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런 즉흥적 발언을 빙자한 대통령을 옹호하고 했던 건데 지금 이겁니다. 그 직전에 박장범 의원이 뭘 물어요? 부인을 영어로 퍼스트 레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개고기 식용 금지법 얘기 말고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까? 라고 묻고 그 다음에 질문이 이거였어요. 파우치, 외국회사, 조그만 백이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방문을 접근했다라고 하고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 다음에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 있냐? 이걸 물었고 요구했고 대통령은 사과를 안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왜 여기에 의심을 하냐면 통상 30년의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즉흥적으로 머릿속에 없던 것이 만들어져서 답변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말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제 기억이 잘못된 걸로 그런 질문을 현장에서 하지 않은 걸로. 기억이 잘못됐다? 네. 그럼 여기서 없는 기억을 지금 복구해낸 겁니까? 제가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이 사과를 요구했다. 줄기차게 그것도요. 이 말을 그럼 여기서 조작한 겁니까? 여기서 날조한 겁니까?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대통령이 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그게 제 머릿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답변이 그 질문 후에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도 없어요. 근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재발 방지란 단어가 없어요. 대통령이. 이런 없습니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그걸 어떻게 재발 방지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에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통령인 내가 부인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재발 방지 이 단어는 써야지 나오는 거예요. 유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추해서 하면 안 돼요. 팩트가 아닌 것을 또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을게요. 재발 방지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근데 또 썼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그렇게 두둔하고 하지 않은 말을 윤색 각색하는 것이 앵커로서 해야 될 자질이 아니고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가요. 그냥 앵커라고 한다면 뭐 지나갈 수 있는 사과로 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추천했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근데 KBS 사장은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은 것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재발 방지라고 또 각색 윤색하고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자질과 다른 문제예요. 도덕성 이거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근본의 문제거든요. 대통령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대통령을 위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KBS 구성원들이 다 듣고 보고 판단하고 있을 텐데 그 우려 때문에 사장을 자진해서 물러나라고 한 거거든요. 이미 그 부분의 잘못됨을 검증한 거고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단 한 명도 박장범 사장을 환영하는 입장문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발 방지란 단어 쓰지 않았고 대통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후로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나와서 한 거예요. 이건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는 점에서 사장이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경영을 해야 될 자리가 바로 KBS 사장인데 그 부분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사퇴하십시오. 노정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입장이 공공할 때 양심이 있는 분들은 마지 못해 하는 답변에 본인의 진심을 숨겨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본인은 거기에서 작은 위안이라도 찾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어떻게 그런 착오,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기억이 잘못된 걸로라고 답을 하셨어요. 저도 뭐 방송을 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답변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기억이 왜곡된 걸로 하기로 정리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는 걸로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편집 원본을 보셨어요? 확인하려면 직접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 질문과 답변 여러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그게 잘못된 기억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녹화 원본을 보셔야 하죠. 그게 저널리스트의 기본이죠. 보셨나요? 제가 여기서 물리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편집본의 그 녹화 원본에 그 대목이 없다고 누가 확인을 해주셨습니까? 제 기억에 분명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답변을 저는 그 질문을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그런 답변이 앞선 답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모호하고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그렇게 명확하게 문장을 완성해서 답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누가 믿어줄까요? 믿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편집 원본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국회 차원에서 그 편집 원본을 비공개로라도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00번 말씀하셔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단순한 사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검증하면 된다. 자, 앞선 여러 질의에서 그 파우치 질문이 나왔던 그 부분에 원래 원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방송사의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송 제작 권한을 사후적으로라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호 가치와 지금 KBS가 이 당면에 있는 이 의혹들 어느 쪽이 더 클까? 쉽게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파우치와 관련해서 해당 대목만이라도 캡처해서 공유시켜주면 의혹을 풀겠다. 그것을 국민께 공유하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임위에 우리 과방위에 비공개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못 내겠다고 하면 감추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그 정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선 답변에서 그러셨어요. 실무자의 그 제작 권한이 침해된 거 아니냐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실무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대담 전에 박장범이라는 실무자와 대담 당시에 박장범 앵커 그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었는지 그게 혹시라도 실무자 박장범께서는 다른 표현을 썼는데 누군가 다른 과정이 또는 누군가의 개입 때문에 파우치로 바뀐 것은 아닌지 이 의문을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의문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법 쉬워요. 두 개 비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원고와 실제 발언한 것이 일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해소되는 의혹을 왜 안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기억이 잘못된 걸로라는 표현에서 그렇게 정리한 거냐고 여쭤봤는데 앞선 맥락이 또 하나 있어요. 주식거래 문제 질의를 제가 드렸을 때 매우 구체적으로 여쭤봤고 구체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나열을 했고 일관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셨고 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한 걸로 기억난다. 한 종목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개 종목 전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그러면서 뒤늦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시인하는 듯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아 이거 제가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본인 계좌로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하겠지만 네. 이 반복되는 이 질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뭔가 감추고 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대략 한 2시간가량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120분. 근데 그 120분 정도- 이게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대담을 하고 저는 그 순간 제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걸- 잠깐만요. 네. 총 녹화 시간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대담 시간 실무자라고 말고요. 하셨잖아요. 대담 아까. 시간 말고 촬영한 총 시간. 네, 총 녹화 시간. 그거는 상당히 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70분이었는데요. 70분이요? 네.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더 길었던 걸로. 네, 대담을- 제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60분 방영이면 되게 우리가 한 2배 이상 하잖아요. 3배. 그게 아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수치를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 좀 해봐 주실래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랬고 그다음에 실제 방영 시간은 60분이었죠? 지금 방송 시간은 94분이라고. 아, 94분. 네. 예, 그러면 120분인데 94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대담만 120분 정도 2시간가량 한 것 네. 같고요. 그 중간 중간에 그 대통령실 곳곳을 촬영하고 그건 이제 편집 과정에 들어갔겠죠. 사전에 해서. 예. 그날 찍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어쨌든 네. 총 녹화 시간 몇 분이에요? 그거는 저 대담까지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편집하는 네, 제작 그러니까 대담 부분에서- 시간 말하는 거예요. 대담 녹화 예, 제 시간. 기억으로는 2시간가량 2시간. 했습니다. 120분 정도. 네, 그다음에 실제로 대담만 나간 부분은 몇 분이에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네, 이걸 확인하면 요 차이만큼 확인시켜 달라는 요청이라 이게 20분이면 40분보단 낫겠죠, 확인하기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를 들면 오늘 후보자의 태도가 사과를 굉장히 빨리 잘하시고 예, 그런데 뭐를 사과받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 초유의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너무 쉴드 쳐서 사과하시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편집본에 있었는데 기억이 잘못돼서 사과하는 건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노정면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예, 그래서 요거를 그럼 다시 또 박영춘 단장님 우선 총 녹화 시간, 대담 녹화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대담 방영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차이만큼의 편집된 내용 예, 저희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후보자께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계속하고 예, 박영춘 단장님 빨리 좀 움직여 주십시오. 자, 위원장님 아까 그 대담 녹화 시간. 네, 그 방금 받았는데요. 전체 방송 시간은 94분이었고 그 네. 가운데 대담 시간은 77분? 예, 77분이라고 합니다. 대담 녹화 시간은요? 그거는 제 기억에는 한 2시간가량 한 걸로 생각이 2시간?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리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서포트 하시는 분도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네. 예, 1분 드리세요. 저기 제가 볼 때는 큐시트 1월 4일 날 큐시트를 제출하면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큐시트 큐시트 제출하면 제출하세요. 해소됩니다. 이게. 예, 저는 다음 단계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박영춘 단장님 중심으로 후보자에게 좀 확실하게 주십시오. 그냥 대충 써서 주지 말고 그것까지 또 사실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네. 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안 받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김영 간사님. 예.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단장님, 예, 준비해 주십시오. 네,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원장실에서는 박영춘 단장님께 확인되는 대로 예, 보고를 받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박장범 후보자님, 네. 대통령님이나 대통령 여사와 2월 특별대담 전후에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카톡이나 텔레 주고받은 적 있으세요? 전에 한번 사전 방문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전 방문 때가 언제였습니까? 2, 3일 전이었습니다. 녹화 2, 3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전 방문은 대통령실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KBS의 요청이었습니까? 저희가 아마 이 동선 체크를 위해서 그리고 경호실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먼저 제안한 쪽이 어디입니까? 당시 연초였고 신년 기자회견을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하느냐 그 과정에서 여러 언론사가 이제 신청을 했고 KBS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신청을 했는데 KBS가 선택이 됐거든요. 네. 네. 자, 그 혹시 우리 대통령님이나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나 감정이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뭐 특별한 개인적 인연 없습니다. 예. 일단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박장관 앵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 앵커 한번 앉아 보실래요? 제 제가 자리. 네, 한번. 대통령 자리에? 네, 한번 앉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랑 같이 김장 담그는 행사에 그렇습니다. 가신 거죠? 네. 오늘 은 중국과의 그 새로운 관계 설정 또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이제 어려운 숙제거든요. 올해 주식시장 개장하실 때 직접 가셨죠? 황한테서 받은 선물인데 첫 번째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으로 대통령이 가셨죠. 이게 윈스턴 처칠 그때 그 남북 정상들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평양을 갔습니다. 예. 저는 그 언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는 우리 내면의 거울이자 도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친숙한 관계, 뭔가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끼리의 어떤 특별한 인연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계속 대통령과 여사님에 대해서 그 앞에 우리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숙한 감정이나 뭐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감정 그런 내면의 일단이 드러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좀 부적절한 그 우리란 표현이 좀 부적절하네요. 네. 그 대통령님도 우리 박장범 앵커 우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보고 그러니까요. 서로 뭐 그러니까 첫 만남일 때 서로 뭐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의 문제니까. 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에 갔었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말을 썼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셨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단어 속에 방송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그 내면의 어떤 의지가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박장범 앵커는 그 언론을 워치독으로 봅니까 랩독으로 봅니까? 네, 뭐 그에 앞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갔었고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저 김대중 전 예, 대통령도 괜찮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일단 다른 차원에서 말을 드린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답을 주시죠. 랩독입니까? 워치독입니까? 네, 권력에 대한 감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기자로서 정권의 어떤 남용이라든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기사를 쓰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3년 동안 야근하는 부서에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취재 부서에 없었습니다. 네. 그 KBS 이사 중에 허엽이라는 분 아십니까? 면접 과정에서 한번 뵀습니다. 그분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과감하게 KBS는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과감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 KBS는 국가 기관 방송이라고 그러죠. 네. 자, 대통령의 이익은 유한하고 그렇죠? 국가의 이익은 무한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이 골프를 최근 쳤다는 보도 듣고 알고 계시죠? 네.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죠. 10월 12일 날 골프를 치셨습니다. 이날 기존 예약을 밀어 넣어서 라운딩을 하셨어요. 그 후에 뭐 이런저런 트럼프하고의 외교적 관계 강화를 이유로 골프 연습을 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날짜는 10월 12일입니다. 자, 10월 11일 날 혹시 앵커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KBS 9시 뉴스에서도 북한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런 외무성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 날 대통령님께서는 다른 지휘관들이 골프를 다 취소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가서 골프 라운딩을 하셨어요. 자,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정위치에 국가의 안보를 컨트롤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대통령께서 한가롭게 골프를 쳤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보도본부 관련 뭐 정치부라든지 편집부라든지 취재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장이시니까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 아침에는 CBS가 저 관련 골프 관련 보도를 했는데 관련 기자에 대해서 용산 경호처가 휴대폰을 압수하고 경찰의 경호법 위반으로 회부를 하는 등 그 기자의 취재에 대한 명백한 용산의 처벌 이런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KBS의 책임자로서 만약 KBS 기자가 대통령의 골프 회동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용산이 경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하려고 한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시겠습니까? 네, 이제 가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KBS 상황을 대입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의 취재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골프를 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 아까 우리 그 이상희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명품백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상품을 검색을 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명확하게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죠? 네. 거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하고 다른 사람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였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검색해서요. 네. 그 상품을 확인하고 그때 그 KBS의 해명에 따르면 제작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다. 맞죠? 네. 그다음에 사치품과 생필품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KBS가. KBS가 설명한 게 아니라 제가 사장 후보자 면접 네, 그러면 과정에서 했습니다. 이 디올백은 사치품입니까, 생필품입니까? 저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KBS 기자로 초기에 뭐 사회부였습니까? 처음 기자가 돼서 방송할 때. 네, 94년도에 네.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호화 사치품조라든가 외제차, 그다음에 외제 가방, 또 명품, 그 비싼 유명 상품 이런 데 대한 사치품조에 대한 개탄하는 기사를 많이 보도를 한 적이 있죠.
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옵니다. 네, 네. 네, 근데 대통령 여사님도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건전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치 및 낭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여사가 국민의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든 이 사치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KBS 그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런 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그 대통령에게 이 일의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대변해야 되는 게 기자로서의 자세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네. 네,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질문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인터뷰 대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뭐 끌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는 달리 그날은 이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라는 멘트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